앵크동물병원 김미애 원장입니다. 여기서 앵무새를 키우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오, 손 들어 보실 수 있어요? 많이들 키우시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병원을 2009년부터 병원을 운영을 해서요. 저기 송파구에 이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고향이 안면도예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되게 시골에서 조그만 약국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동물 좋아하셔갖고 까치도 데리고 오셔서 다리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강아지도 구조해서 데려오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어머님이 이제 매니아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동물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동물과 같은 반려동물 한 문화를 체험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지금도 되게 많이 키우긴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거북이 5마리 있고, 이제 앵무새도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 3마리, 집에 고양이 5마리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저희 동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내고, 너무 또 행복을 느끼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특수동물 수의사 특히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90% 이상, 95% 이상 개고양이 진료를 보시는 병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직도 특수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이제 손님들도 많으시고 하는데, 반려인들이 많으신데, 아직도 이제 좀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특수동물 제대로 볼 수 있는 병원들이나 전문의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또 이제 그 앞으로 미래 장래에 특수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좀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말 특수동물 진료하면서 행복하고, 하루하루 저희가 하루에 진료가 30건에서 주말에는 60건까지 오거든요. 근데 종류가 하루에도 20개 이상 돌아가요. 다른 종류들로. 그래서 파충류, 조류, 햄스터, 그다음에 그런 아까 두 분이 해주셨던 설치류들, 기니피그, 토끼, 친칠라 뭐 이런 종류부터 달팽이, 우파루파, 라쿤 뭐 이런 애들도 미어캣 이런 애들도 오고 해서, 미니 돼지도 많이 오고 해서 정말 다양하게 저희 병원도 한 30종을 커버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 공부를 하냐 이렇게 겁을 내시는 것도 있지만은, 개고양이 수의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고양이 위주로 계속 열심히 베이스를 닦아 오시면은 그것도 또 응용해가지고 저희 분야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앵무새 밥상 차리기와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앵무새 하면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다, 접근하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약간 다른 세계 그런 학문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저희 병원은 개고양이 진료 보다가 고슴도치랑 기니피그가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또 앵무새들도 막 오셔갖고, 저도 1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또 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세팅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앵무새를 잘 다루거나 그렇게 막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하게 엑스레이 찍는 법, 이런 것들, 먹이는 사용 관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려면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되니까 저도 이 정도면 조금 잘 키우세요, 이렇게 키우세요 하고 가이드를 상담을 해줄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조류, 파충류, 이제 모든 동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분야에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나씩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한국에 이제 많이 키우시는 종류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새들을 다 대부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랑앵무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인꼬라고 하죠. 그리고 모란 앵무는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 그다음에 큰 애들이 코니오나 퀘이커 애들, 그다음에 좀 더 큰 애들이 왕관 앵무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요새는 또 다른 수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더 종류들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종류를 좀 보게, 또 희귀 종류들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아이들하고 중형 아이들, 그 다음에 대형 아이들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형종 애들은 또 뉴기니아나 이제 회색 앵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앵무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형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대형 애들은 금강앵무, 청금강, 홍금강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걔네들이 좀 있고요. 근데 사실 사육하기가 사실 꽤 까다로워요, 한국에서. 그래서 일단은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호흡기질환도 많고 해가지고 좀 새가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앵무새들은 성별을 잘 이렇게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동물인가요? 잘 판단이 딱 보면은 암컷이네. 딱 보면은 사랑 앵무도 딱 보면은 수컷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보시면 뉴기니아만 성별이 가능한 동물이죠. 아니 새죠. 그래서 뉴기니아는 암컷이 어떤 색깔이에요? 암컷이 빨강색, 그리고 수컷이 초록색. 이렇게 해서 이 종류 빼놓고는 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성별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 더 싸나울까요? 암컷, 수컷. 네, 찍으셔서 암컷입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암컷이 생각보다 수컷보다는 더 성격이 강하고 더 수컷이 좀 죽어 지내는 그런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희 나라에서 키우시는 동물 이제 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앵무새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앵무새가 좀 말랐다라고 할 때 어떤 거를 쓰죠? 표현을? 지금 앵무새 저희가 BCS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적정 체중하고 비만하고 이제 마른 편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가슴, 맞아요. 그래서 마르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죠? 칼가슴. 오. 이제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은 칼가슴이라는 용어를 모르면은 사실 앵무새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정도로 되게 칼가슴에 대해서 이슈가 많죠. 그래서 딱 저희가 앵무새를 이제 아파서 왔을 때 어때요? 처음에 왔을 때 앵무새가 기력이 없고 처지고 잘 못 먹었다 하면은 어때요? 애들이 마르죠. 마르고 털을 어떻게 해요? 털을 뜯기도 하지만 어때요? 부풀려져. 그죠? 털을 부풀리고 고개를 뒤에다 이렇게 숨겨서 자죠. 그게 지금 앵무새들의 특징인데, 이제 털이 부풀다 보니까 살이 쪘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얘 털 쪘다 이렇게 앵무새들은 이제 살찐 게 아니라 그게 털이 부풀려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무게를 재기도 하지만 가슴살을 만져봤을 때 애기들이 조금 가운데 연골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양쪽의 근육 상태를 만져서 촉진했을 때 애기가 적정 체중이구나, 말라가고 있구나, 아주 말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애기가 연골이 안 만져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튀어나왔네 근육이, 그러면은 애기들이 비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너무 비만이 되는 시기들을 조금 줄여주셔야 애기들이 조금 잘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칼가슴이는 이제 적정 체중에 대한 얘기를 무게를 재지를 않아도 이제
알 수 있는 거. 근데 무게가 많이 나갈 때도 사실 무게로만 앵무새는 컨디션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소낭에다 음식을 많이 넣었을 때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그때는 또 몸무게가 이제 칼가슴이 있을 때도 몸무게가 평소보다 많이 나가니까 살이 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근육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아기들이 적정 체온이 소형 종애들은 39도에서 40도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조금 춥다고 느낄 때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금방 2, 3일만 조금 안 먹거나 덜 먹으면은 점점 칼가슴이 3일 안에도 될 수 있거든요. 점점 말라서. 그러면은 아기들이 좀 점점 너무 마르면 낙조라고 하는 그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기들이 평소에 어떤지 잘 가슴살을 좀 만져보시는 거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뭐 다른 데서 뭐 어떤 잘못된 그 정보들을 많이 들을 때가 많은데요. 아기들이 지금 체온이 40도, 39도이기 때문에 집의 온도를 그렇게 올려주셔야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 뭐 선생님 어디서 들었는데 한 달에 보일러 값이 한 달에 120만 원 나와야 정도는 나와야 새를 키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상식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30도 이상 올라가면 얘네가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열 발산이 안 돼서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30도 이상으로 이제 좀 아기가 생활 환경을 올리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입에서 있는 혀에 있는 곳이나 발바닥이나 그런 귀에 눈, 코에 점막 정도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더웠게 하면은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몸무게가 이제 왕감 앵무가 100g이다. 그리고 아마존 앵무가 대략 400g이다. 그럼 금강 앵무가 이제 1000g이라면 1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큰 아이들일수록 심장 박동이 심박수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숨이 아까도 그 햄스터 고강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숨 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햄스터도 아까 엄청 팬팅 엄청 빨기셨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마다 이제 그 소형마다 그다음에 중형마다 애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아기가 많이 숨이 가쁘네 하면은 좀 뭔가 안 좋기 때문에요. 감기가 걸렸다든가 어디 복통이 있다든가 폐인이 있다거나 하면은 숨 쉬는 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 오늘은 이제 앵무새 밥상 차리기에서 이제 먹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소화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혀는 이제 그 복잡하고 두꺼운 근육 조직이고요.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새들이 이제 이빨이 없잖아요. 그래서 혀로 다 까먹고 알곡을 부셔서 이제 식도에 넣어서 소낭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혀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이빨이 없는 대신 부리가 또 발달되어 있어서 부리로 또 쪼으면은 엄청난 힘이 또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병원에 내원하면은 아기들이 선생님 테크쌤들이나 수의사 선생님들을 물을까 봐서 좀 되게 많이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실 아마존 이상 뭐 누기나 애들 그런 애들도 엄청 이 턱 힘이 세가지고 한번 물리면 거의 면도칼로 베이는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도 깊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혀랑 이 부리가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도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기한테 오른쪽에 식도가 위치해 있어서 저희가 이유식 먹일 때는 오른쪽으로 먹이셔야지 소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나 모든 동물이 해부학적 구조를 가장 잘 이해를 하셔야 잘 키울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1학년 때도 해부학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거북이를 키우신다든 도마뱀을 키우시다든지 앵무새 키우시는 모든 동물이 해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위는 전이와 근위로 이어져 있고 이제 여기 언동운동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장은 짧고 항문과 연결돼 있고 총문 배설광도 이제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애들이 계속 먹고 싸고 대사가 되게 빠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날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사가 또 빠르고 이제 에너지도 빨리빨리 쓰는데 이제 날라야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먹으면은 바로 3시간 정도 안에 바로바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날기 편하게. 그리고 뼈도 함기골이라고 해서 뼈가 굉장히 공기층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뼈도 공기가 돼 있어서 사실 한번 뭐 어쨌든 외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잘 부스러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총배설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앵무새는 배설도 하고 교미도 하고 산란도 하고 그러는데 총배설광에서 오줌하고 변이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총배설광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알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류도 맛을 느끼죠. 맞죠? 근데 이제 그 조류는 입 천장에 미뢰가 많아요. 그 맛을 느끼는 구조가 많아서 입 천장하고 혀 끝하고 혀 뿌리 그 정도가 많고요. 미뢰가 사람은 1000개 정도 되는데요. 얘네들은 300개에서 5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은근히 입 천장으로 오물오물할 때 보이시잖아요. 혀를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맛을 느낄 때 천장하고 잘 확인을 해보시면 키우시는 분들은 오물오물 해갖고 이 천장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얘네가 맛을 그렇게 잘 느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꽤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청둥오리가 입이 되게 크고 미뢰가 발달해서 그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혀 끝에 이제 30에서 70개의 미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 천장에 100에서 150개에서 뭐 구조별로 또 다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쓴맛, 단맛, 뭐 모든 맛 다 느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매운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고추씨랑 마늘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먹이시는 이유가 사료에도 혼합 알곡에도 보시면은 특히 중형 애들 이상 아이들은 고추가 말린 고추 들어있잖아요. 그게 뭐 매운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이 다른 과일보다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쓴맛을 느끼긴 하거든요. 얘네가 단맛, 쓴맛 이런 거, 신맛 이런 거 느끼는데 쓴맛은 독성 물질을 가름하기 위해서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조류는 입안 구조가 이렇다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마우스를 제가 포유류를 하나 넣었는데 이제 포유류는 이빨이 있고요. 그래서 이빨로 이제 아득아득 씹어갖고 이제 식도로 넣고 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혀에서 거의 대부분 포유류는 미뢰가 발달을 했다고 제가 비교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앵무새들은 이제 너무 크기가 다양하고 이제 종류들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 그거를 개별적으로 이 조류는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평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몸무게의 6에서 9% 정도의 먹이를 하루에 급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g이다 하면은 이제 그 6g에서 9g 정도는 이제 얘네가 최소 먹어야 되는 그 몸무게의 그 그람 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앵무새들이 한 끼를 챙겨줬다 하면 다 먹어요? 다 버리죠. 엄청 많이 버리죠. 그래서 제가 사료회사가 사실 강아지는 다 먹어버리고 고양이도 다 먹어버리고 그 기준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버리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사료회사가 유지된다고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0g만 먹는 아이다라고 했을 때 3-4배는 그래도 최소한 2-3배? 3-4배는 주셔야 애기들이 먹이를 끊이지 않고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펠렛이 50에서 70%는 먹어야 되고 알곡이 이제 5에서 15%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펠렛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그 펠렛만 먹이면
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씹는 효과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알곡을 까거나 이렇게 해야 부리 강화 운동도 되고 혀도 강화가 되고 근육이 발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펠렛만 먹이면은 사실 침이랑 소화액이랑 합쳐지면은 그냥 퍼져버려요. 그냥 실험해 보셔도 미지근한 물에다가 풀어 보시면 펠렛은 금방 부스러지거든요. 그만큼 소화는 잘 되고 음식이 영양가가 다 대사가 돼서 흡수는 잘 될 반면에 부리 강화 훈련이라든지 부리가 또 물렁물렁해지면 안 되거든요. 크랙도 가고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혀도 잘 발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도나쌤이 말씀했듯이 햄스터도 이제 뭔가 단단한 걸 먹어야 머리도 활성화되고 좀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듯이 앵무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애들이 이제 그 펠렛도 있고 알곡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채소하고 과일도 먹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여라. 칼슘이 좀 많아서요. 얘네들이 칼슘 대사가 되게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칼슘이 적으면 골다공증도 오고 막 그런 골 밀도가 작아지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녹황색 채소도 많이 먹이시라, 그리고 과일도 먹이시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5% 30%는 과일을 먹이시라. 근데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때 먹여야 되는 게 있고 안 먹여야 되는 거가 있고 가끔 간식으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추천 채소나 과일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먹어도 되는, 자주 먹어도 문제가 없는 과일이나 채소예요. 그래서 당근이나 오이, 완두콩, 치커리, 케일, 잎채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양배추, 고구마, 브로콜리, 비트, 샐러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호박도 마찬가지고 자주 먹어도 안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베리류도 이제 크림베리, 블루베리, 오렌지, 자몽, 체리, 토마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다 먹어도 다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가 자몽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체리 같은 것도 왜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한국에서 안 나오니까. 그러면 농약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잘 보시고 소량 급여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요. 체리 먹으면 약간 색소뇨 같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것도 혈류가 아니니까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씩만 급여해야 되는 게 이런 종류들이에요. 견과류, 달걀, 두부, 아마씨,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홀그레인 이런 것들이 좀 가끔. 그런데 사과랑 감도 되게 자주 주시는데 이게 가끔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다른 게 많죠.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이제 배, 포도 이런 것들도 너무 당도 많고 이 물질들이 그렇게 자주 먹었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수박 같은 경우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또 자주 먹으면 설사를 또 유발할 수가 있어서 배를 좀 차갑게 만드는 성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게 먹이실 수는 있지만 가끔만 먹여라 하시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급여 금지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꿀이나 버섯, 그 다음에 버터, 설탕, 소금, 초콜릿, 아보카도, 사람 음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꿀을 먹여도 되는 앵무새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꿀을 먹여도 되는. 맞아요. 로리킷은 꿀을 먹고 화분도 먹고, 그렇죠. 특수한 새들이잖아요. 그래서 꿀을 먹어도 되는 새는 로리킷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툴리듐균 때문에 다른 앵무새들은 저희가 금하고 있고요. 그래서 꿀이 들어간 사료가 이제 비스켓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버섯도 좀 안 되고, 버터도 좀 절대 먹이시면 안 되고, 아보카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씨가 있는 그 부분이 되게 아보카도는 독성을 보이고요. 사람 음식도 안 되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맨날 아파서 오시는데 저희 애기는 라면도 잘 먹고요, 된장찌개도 잘 먹어요, 저희 애 잘 살았어요, 김치도 먹어요, 심지어 막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10년 넘게 잘 살아요 원장님, 얘는 왜 이래요? 원장님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막 그러시거든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동물농장 보면은 뭐 김치 먹고 사는 고양이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체질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애기들이 이제 대사가 빠르고 이제 전체량에서 초량을 먹으면은 그래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콩팥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앵무새는 콩팥 진짜 손톱보다 작거든요. 그거를 소금을 대사를 해서 나트륨이나 다른 질소 화합물을 배설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오랫동안 이제 한 몇 년씩 먹으면 좋지 않다, 오래 못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앵무새는 이제 색깔이 어때요? 저희 시기가 아까도 생각했을 때 보셨을 특징이 어때요? 알록달록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색을 구별하죠. 와, 진짜 똑똑한데요. 이제 앵무새는 색을 봅니다. 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앵무새들이 수컷이 되게 화려하죠. 그래서 짝짓기 할 때도 색깔이 화려하고, 그리고 저희가 건강할 때는 애기 털 색깔 너무 좋네, 발색 너무 잘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색깔을 좋아하는 색깔만 먹는 애들이에요. 색기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펠렛도 아까 보시면은 막 색깔이 올록돌록한 색깔 있잖아요. 어떤 애는 노란색만 먹어요. 어떤 애는 그리고 다 버려요. 그리고 어떤 애는 초록색만 먹어요. 그리고 다 버려요. 그러니까 사료회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게 대부분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만 먹어요. 그래서 채소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맛이 잘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맛이 좋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애기들을 과일식이나 채소식을 할 때 여러 개를 같이 색깔을 다져가지고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오늘은 오리고기 줘볼까? 그렇게 하고 내일은 닭고기 줘볼까? 그리고 다음 날은 한우 한번 줘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고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색을 섞고 이제 그리고 텍스처도 좀 섞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줘야지 그 중에서 깨작거리면서 먹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롭다. 그래서 새 키우기가 참 까다롭다. 그리고 과일값이나 채소값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좀 만만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단이 되게 중요한데, 식단을 잘 하시고 종합적으로 비타민이나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었을 때 애들이 이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털이나 피부 근육도 다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 털을 뽑는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네,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죠. 맞아요. 너무 똑똑하신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페더피킹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 올라가서 털을 뜯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영양식이 아니어서 조금 컨디션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도 털을 뽑는 경향도 보이거든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도요. 그리고 또 PBFD라는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을 때도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하고 똑같은 게 펠렛만 먹으면 거기에 프리바이오틱이나 프로바이오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생야채나 생과일을 먹이시면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흡수가 되니까 되게 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햄스터도 가이드 나왔는데 저도 한번 가이드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단백질이 10에서 20%, 그다음에 지방이 6에서 12%, 탄수화물이 45%, 60%, 막 이렇게 딱 써 있는데요.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어린 개체다 하면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칼슘이나 인 같은 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왜요? 그죠? 성장을 하고 근육도 막 크고 길이 성장도 하고 막 부피 성장도 하고 털도 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함량의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을 먹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고단백, 고지방은 어떻게 하세요? 몸에 안 좋죠. 지방이 쌓인다든가 단백질이 너무 많이 높으면 신장이 좀 빨리 망가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유식도 많고 그러는데 그 나이에 맞게 이제 이유식도 나오고 펠렛 사료도 나오는데 나이가 성체가 됐는데 이유식 많이 먹이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저희 애기는 이유식으로 살았어요. 막 이렇게 하시고,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거가 너무 장기간 하다 보면은, 지방이 축적된다든지, 지방간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적절한 양을, 퍼센트가 있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햄스터도 나왔지만, 그 뒤에 성분표를 보셔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먹여야 된다 하면은 주치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선생님들은, 그 지치 선생님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좀 뼈가 부족하다, 뼈가 밀도가 약하다, 근육량이 부족하다, 피부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셔서 그 아이한테 맞는 걸 추천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현명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인하고 칼슘이 되게 중요한, 모든 동물의 인하고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여기 수의대 학생들 있으세요? 되게 많으시네. 칼슘하고 인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앵무새에서도 인이 1%가 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칼슘도 1.2%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게 칼슘하고 인은 무슨 관계죠? 칼슘하고 인은? 시소 관계죠. 그래서 만약에 혈중에 인이 너무 높다 그러면 칼슘이 몸에서 용출이 되잖아요. 또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특수동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칼슘하고 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은 이게 칼슘 농도나 인 농도가 너무 높다 보면은 오래 못 살고 신장이나 뼈 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치 선생님들한테 모든 동물이 이제 여쭤보면은 다 웬만하면 다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의학과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잘 영양학적인 걸 잘 따져서 보시면 돼서, 지금 어떤 브랜드가 좋아요라기보다는 이 브랜드의 뒤에 있는 성분표가 이 아이한테 맞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식단을 구성을 예를 들어서 한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음식 구성이 나는 오늘은 뭘 먹이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 아침에는 펠릿 50%하고 채소 믹스를 먹이고 싶고, 점심 때는 과일하고 견과를 좀 먹고 싶고, 저녁 때는 펠릿하고 곡물 조금 현미하고 키노아하고 뭐 잎채소 이런 거 먹고 싶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이드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펠릿은 가능하거든요. 항상 놔주니까. 근데 이제 채소 믹스나 이런 것들은 생채소 믹스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다져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다가 이걸 또 얼렸다가 다시 주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얼렸다가 녹이면 맛이 좀 떨어져갖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먹이시는데, 사실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항상 펠릿과 알곡은 계속 넣어두시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아침 저녁만 먹는 강아지 고양이도 여러 번 먹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두 끼 먹고 이런 애들처럼 먹이시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항상 펠릿이나 알곡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 크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그만 것부터 기다란 거, 그 다음에 넓적한 거, 이런 것도 다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갖고 다양하게 넣어주시고, 준비할 때도 놀이처럼 해주시면은 음식을 차려주시는구나 하면서 애들이 되게 관계가 좋아져요, 보호자하고. 그래서 그것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수분 공급과 급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체중의 앵무새는 5에서 10% 해당하는 물을 섭취해야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거의 먹이 양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는 야채랑 채소랑 과일을 많이 줘요. 하는데 그러면 물은 좀 어떻게 먹을까요? 그만큼 먹었으니까 애기들이 물이 먹고 싶을까요? 채소하고 야채를 많이 주는 아이다. 근데 안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많이 먹는 애다 그러면 수분을 그렇게 땡겨 하진 않아요. 우리 애기가 물을 안 먹어요. 선생님, 저희 애기가 아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유식은 주시나요? 물어보면 이유식을 매일 주죠. 저는 참 좋은 저는 반려조를 잘 키우고 저는 정말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유식 주시면 물 많이 안 먹죠? 그러면은 확실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총배설광에서 제육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물을 조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막 몇 시간 비행도 하잖아요. 철새들은 막 엄청 뭐 대륙과 대륙을 뛰어넘어서 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날다가 목말라 하고 수직낙하해서 가서 물을 먹나요? 독수리가 저기 몇 시간 장시간 가야 되는데 나 목말라 하고서 수직낙하해가지고 우물 찾아서 가서 물 먹나요? 물 못 먹죠. 그래서 구조상 오래 장시간 비행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총배설광에서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흡수가 일어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도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음수량은 이제 소형 앵무는 5에서 15ml, 중형 앵무새는 15에서 50, 대형 앵무새는 50에서 100ml 이런 양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배설광이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구조와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장에서 대변이 모이는 부위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장에서 소변이랑 이제 소변이 좀 모이는, 그러니까 요산을 포함해서 모이는 부위도 있고요. 유로대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경로를 항문같이 이렇게 생기는 경로가 있는데요. 이제 좀 복잡한 구조긴 한데요. 저희 이제 그 총배설광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 대변도 나오고 소변도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알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또 김연아 선생님이 이제 총배설광에서 알정체 또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또 되게 중요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의 재흡수가 되게 중요해서 총배설광에서 이제 그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앵무새는 이제 그거에 맞게 또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축이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습한 환경에 사는 앵무새가 또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환경이 적응돼서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밑에서 식기에서 보이듯이 다시 물들이 다시 재흡수하는 스몰 인테스틴으로 쭉 가는 라지 인테스틴에서 대장에서 소장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앵무새가 물을 막 엄청 안 먹어도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물은 좀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한 가지가 이유식 급여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배율은 다른데 처음에는 묽게 시작해서 점점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묽은죽 형태를 1대2로 하다가 후기 단계에서는 거의 1대1이나 좀 더 약간 농도 짙은 형태로 죽 형태로 가시면 되고요. 온도는 38도에서 40도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이슈가 많아요. 38도 먹었는데 우리 애기 소낭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문제가 없어요. 원장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항상 온도계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겉에 표면 온도가 38도면은 밑에는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그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속 안에까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차갑게 먹으면은 애들이 이유식이 소낭 정체돼서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너무 집착을 하셔갖고 막 38도 40도 막 그렇게 표면 온도만 집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이걸 또 준비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조류 입안 구조랑 마우스 입안 구조가 달라서 이 혀를 열면은 혀 밑에 바로 기도가 바로 보여요. 이게 조류는. 그래서 혀 가운데로 이유식을 먹이시면은 이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도는 애기 입에서 기준을 했을 때 혀를 기준했을 때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오른쪽 맞췄습니다.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있어서 이유식을 급여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사기에다가 이유식 넣고 피딩을 강제 피딩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팁이 고무로 되어 있을 때가 많고 한국에는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존대라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 유통이 잘 안 돼가지고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거 왜냐면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사기에다가 이유식을 넣고서 여기에다가 살짝
오른쪽으로 약간 그 아기가 오른쪽 고개가 살짝 기울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경로를 따라서 그 튜브나 존대가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그때 식도랑 바로 크랍이라는 소낭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골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그 안전하게 이유식을 급여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은 뭐 존대로 급여는 하진 않지만 애기 앵무새 보면 앵무새의 오른쪽 부리 옆에다가 앵무새 약을 넣으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급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식이 너무 뜨거울 때 소낭이 많이 되어서 오시는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잘 티가 안 나요. 이상하게 원장님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턱이 여기 소낭이 색깔이 좀 짓무르고 좀 색깔이 변했어요라고 오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낭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는 그렇게 많이 표가 안 나고 한 3, 4일 정도 지나서 피부가 변색이 오거나 이제 약간 진물이 나거나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뚫리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애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뚫려서 오면은 수술을 해갖고 또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낭이 뚫렸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고 수술 받으시면 또 원래대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그 주사기 꼭지나 이런 것들이 뭐 삼켜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인데 청근강 애기인데 이유식을 먹이시다가 이제 위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런 금속 물질에 있는 이제 그 버클 같은 게 있고 그 밑으로 고무가 이제 금속 물질 밑으로 고무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되게 어려운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 갖고 이제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근이 밑에 이렇게 기다랗게 박혀 있기 때문에 더 내려오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내시경으로 빼자니 여기가 또 다 긁힐 것 같아서 금속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마취해서 개복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게 쑥 나오는 이런 수술을 진행을 해서 아기를 살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앵무새를 이제 개복 수술을 못한다. 사실 소형 아이들은 좀 못할 때도 많은데요. 이제 그래도 중형 이상 아이들은 수술을 해서 개복 수술도 필요하면 해서 살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때는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소낭에 걸려 있다 튜브가 그러면은 웬만하신 특수동물 수의사 선생님들은 소낭에 있는 것들은 주물주물 해가지고 밖으로 바로 빼시거든요. 마취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핸들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때는 확인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위로 넘어가기 전에 병원에 빨리 문의하셔서 빨리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앵무새는 이제 약을 먹이는 거를 이제 저희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주사기에 물을 소량 빨아들인 후 약포지를 뜯어서 약포지 안에 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잘 녹여둔 후 주사기로 약을 빨아들입니다. 주사기에 있는 약을 아이 입에 천천히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약을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해보면은 오른쪽 아까 말씀드린 부리 옆으로 먹여주시면은 굉장히 잘 먹고 웬만한 병원에서는 앵무새 약을 쓰게 만들지 않고 달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살짝만 개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안전하게 약을 먹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막 부리를 벌리거나 깊숙하게 넣거나 그 다음에 아이를 너무 눕히거나 하면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서 제 개인적으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